안녕하세요. 지난주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관련해서 공부 방법이라던가 여러 영상들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제가 다시 리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요. 어젯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오늘 아침 문득 머릿속에서 번쩍하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내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100%다 끄집어내서 촬영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90% 정도밖에는 내비치지 않았더라고요. 정말 중요한 이 시험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비결. 왜 나는 더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지 않았나? 왜 나는 하루에 4, 5시간밖에 공부하지 않았나?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가 아닐까? 시간을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?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다들 동기는 가지고 시작을 해요. 동기를 가지고 시작은 하지만 그게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또는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이 시험을 중도 포기를 할 수도 있고 끝까지 해낼 수도 있고요. 시험 불합격 처리가 되어서 또 내년에 한 번 더 도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기도 하죠. 이게 동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동기는 뭘까? 내가 어떻게 이 동기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고 끝까지 유지를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. 그런데 이 동기라는 게 내가 이 시험에 도전하기까지의 과정과 고민, 선택 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?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장기전 시험을 준비를 하기까지 그 동기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아니었을 거예요. 그걸 깨닫는 순간 아침에 소름이 돋아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랴부랴 영상을 급하게 찍고 있고요. 제가 이걸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.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. 절박한 만큼 이 시험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시험인 것 같습니다. 물론 너무나 잘못된 공부 방법과 너무나 잘못된 체력 관리 또는 운, 건강 이런 게 모든 게 따라 주어야 하지만 저는 정말 이 시험을 꼭 합격해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이거를 꼭 올해 합격하지 않아도 내년에 또 한 번 더 도전하지 이런 정도의 절박감으로는 합격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아휴직을 쓰게 되어서 이 시험을 확실하게 이제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요. 또 그만큼 절박한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. 이 시험을 올해 꼭 합격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직장인이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싸움이었고 힘도 많이 들고 쉬고 싶기도 하고 놀고도 싶고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요. 또 어떤 분들은 치과라는 괜찮은 직장에서 치과 위생사로 인정을 받고 괜찮은 월급을 받으면서 전망도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왜 굳이 힘든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서냐 이러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희 이 강한 마인드셋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의 이런 충고, 조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8살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기에는 솔직히 조금 벅찬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. 유치원생 때까지는 어느 정도 케어가 되었는데 8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엄마가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출근할 때 아이를 등교시키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밤 8시가 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육아를 하기에는 너무 벅찬 상황들이 이어질 것만 같았어요. 그래서 이 6개월 휴직 동안 노후를 위해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과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볼 수 있을까? 6개월 남는 기간 동안 오전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하며 지내야 이 육아휴직을 잘 보냈다고 내가 스스로에게 칭찬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공인중개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도전을 했었고요. 또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강한 집념을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누구나가 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 자격증을 따지만 이 자격증이 절박한 건 아니잖아요. 여러 가지의 노후 준비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수입도 되어야 하고 아이도 케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제가 다니는 치과라는
직장을 60살, 70살까지 다닐 수는 없었으니까 공인중개사가 저에게는 아무래도 딱 맞는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. 나는 6개월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합격을 해야 한다 해서 끝까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시작이겠죠. 합격을 하고 실무에 나가서 맨땅에 헤딩을 하고 여러 번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내가 배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. 그러면 또 저희 이 마인드, 시험 준비를 하면서 마음먹었던 아들을 끝까지 키워내기 위해서는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. 내가 이 길로 들어선 이상 이 분야에서 내가 성공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를 나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. 그 누군가가 내 영상을 봐주길 바래서가 아닌 훗날 내가 힘이 들 때, 실무와 현실에 부딪혀서 힘이 들 때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마인드셋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. 또 제가 50대에 도전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조금 더 젊었을 때 40대에 도전을 해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또 다른 이런 길이 생겼을까? 그렇지 않거든요.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게 되면은 꼭 보상은 뒤따라온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치과에서 일을 한 지 한 15년에서 20년 사이가 되는데요. 그 초반에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무언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치과 관련 강의를 하게 되고 더 넓은 분야에서 또 강의를 하게 되고 이제 대학에서까지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.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.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그 집념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더라고요. 그리고 육아를 하게 되면서 이제 강의를 내려놓게 되었지만 제가 그때 배운 게 내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가온 기회를 잡을 수도 없고 또 내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요. 그 미래는, 성공은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내가 거기에 맞춰서 무단히 노력을 해야만 그 기회가 찾아오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나에게 더 커다란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몸소 배웠기 때문에 무언가에 도전을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마인드셋을 하기에는 조금 남들보다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하루에 4시간, 5시간을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영상을 촬영했는데요. 그 이유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는 사실상 책을 보더라도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거의 아이와 함께 앉아서 아이의 무언가를 도와주면서 또는 놀아주면서 했었기 때문에 공부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오전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집중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. 저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고 절박한 시간이었잖아요. 그 시간에 하지 않으면 저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정도라도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1분 1초가 아까워서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었고 또 제가 체력이 약해서 사실 뭐 하루에 8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저는 그 8시간을 다 못 해냈을 거예요. 똑같이 하루에 4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서 2시간은 휴식을 취했을 거고 1시간은 걷기 운동을 하면서 체력 관리에 신경을 썼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보다 내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.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체력이 못 따라주더라고요. 건강에 이상 신호가 찾아오고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건강. 왜냐면 아이도 키워야 했기 때문에 또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이 우선이어서 건강, 체력 관리를 제일 우선으로 했었고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. 오히려 푹 자고 일어나 그 다음날에 공부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요. 체력이 따라준다면 당연히 더 열심히 해서 더 높은 점수로 탄탄한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았었겠죠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난 집중이 안 돼. 이런 거는 진짜 핑계고요. 내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 무엇인지 내가 이 시험에 꼭 합격을 해야 돼. 그런 계기가 무엇인지 그런 목표가 무엇인지 그런 절박한 상황을 항상 상기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
100점을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. 누군가랑 경쟁을 해서 순위를 다퉈야 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죽어라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전략적으로 공부를 했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육아도 챙기고 공부도 챙기고 시험도 챙기고 노후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이 정도만 하면 하루에 4시간, 5시간 하면 60점은 충분히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뭐 그만큼 더 시간을 내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계기와 동기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나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에게 그 물음표가 없다면 이 시험은 장기전이라서 끝까지 가지고 가지 힘들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치르려고 하는 계기가 무엇이었어요? 또는 이 시험에 꼭 붙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? 개인마다 그 이유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. 내가 이 시험을 꼭 합격을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 이유가 내가 합격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인지 못 들어설 것인지를 좌우할 수 있는 건 마인드, 집념인 것 같아요. 절박함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에 꼭 합격해야 하는 절박감은 무엇일까요? 여러분들에게 물음표는 무엇인가요? 저에게 물음표는 제 아들입니다. 감사합니다.